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함께 하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그럼 리뷰 잠깐 먼저 하고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리뷰 들어볼 종목 LNC 바이오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목표했던 가격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 섹터가 조금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동사의 모멘텀 몇 가지만 일단 체크해드리고 보유자는 일단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본인의 판단에 좀 맡기는 쪽으로 가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할 포인트는 그 CICC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합작사 상대 법인 그 회사가 작년 말에 들어와서 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3조 원에 달하는 한국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동사하고 어떤 역할을 이제 같이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메가카티 임상 결과가 지금 이제 그동안 분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4월이나 5월쯤이면은 발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메가카티가 발표가 났을 때 만약에 이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내 품목 승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7월 정도 되면은 중국 현지에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건 연산 한 7천억 원 정도 캐파로 이제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가세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NC 바이오 리뷰해 주셨습니다. 지금 LNC 바이오는요, 8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솔로엠 가볼 텐데요. 솔로엠은 어제도 애플의 부품 탑재한 그런 소식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동사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도 한번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올라오면서 2차 목표 주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 일단 이거 회사와 관련된 거는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설명이 드린 바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목표 주가를 일단 3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계속해서 대응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오늘부터 13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3년 만인가요? 대면으로 다시 돌아서서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사 관련해가지고는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기는 했었지만 그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사노피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ABL 301 그 파킨슨병 관련된 치료 물질에 관해서 1조 3천억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910억 원이 수령이 됐고요. 연내 이제 일상이 들어가게 되면 540억이 추가 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동사가 이번에 AACR에서 두 가지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한양행으로 라이센스 아웃했던 ABL 105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한양행을 통해 가지고 전임상 결과가 발표가 날 거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지금 자체 연구 중인 ABL 103 치료물질에 대한 부분도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동사 대표님을 포함해 가지고 일행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좀 대면 미팅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얘기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그 암학회 전후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13일까지 미국 암학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관련 수혜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소재 성장은 원준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원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준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그런데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2차 전지까지도 함께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일단 탄소제로 그
정책 자체가 글로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보면 이제 전기차 쪽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 회사가 아니고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제 최근에 그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지금 예고했고 또 자금을 지금 증자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집한 상태고 실제 투자 계획이 밝혀진 상황이고 이제 수주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적인 그 수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네,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원준의 강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소재 생산업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 생산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소재를 가공하는 데 장비. 필요한 열처리 장비 회사입니다. 아, 열처리 장비요? 네네. 이건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그 양극재나 음극재 또 이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열처리 장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기본 그 가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뜨겁게 그 열을 가해 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습기 같은 걸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역할,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동사의 매출의 주력은 양극재 쪽 소속로 그것이 주력이었었는데 그 ETS라고 하는 독일 회사를 인수하면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쪽 소속로 역시 개발 완료했고 납품 실적도 있고요. 작년 말엔 특히 SK 머티리얼즈 쪽으로 큰 규모의 그 수주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지금 그 NCN 계열 그 하이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향후에 그 전고체 배터리로도 이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했었을 땐 그쪽으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납품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그 아이젠만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 그쪽에도 열처리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 가지고 이 외에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까지 해가지고 향후에 연관 산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포텐셜까지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관 산업 확장성으로 인해서 겹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원준 추가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원준의 강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열처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균일하게 열이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1800도, 그다음에 이제 PK 라인 같은 경우는 2500도,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3000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설치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계속 유지 보수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극재 양극재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의 투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수주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점을 일단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으로는 동사가 상장을 할 때 이제 상장 후 지금 자본금이 5억입니다. 납입 자본이 5억인데 그 액면가가 지금 1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은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장 유지되어 있는 주식 수가 한 500만 주고 그 가운데 대주주 지분이 40%이기 때문에 200만 주는 오늘 보유수가 풀리지만 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고 그러면은 30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지난번에 3개월 보유수 풀렸을 때 그 풀린 물량 중에서 또 한 130만 주 정도가 아직까지 매물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유통 물량이 몇 주 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주가를 좀 누르는 부담이기도 한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회사 측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역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산업의 사업 확장 기대감을 물씬 풍기고 있는 원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실적과 목표 주가까지 함께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621억에 영업이익이 123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고 올해 22년 지금 회사 측 가이던스는 매출 1,500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좀 일부 이월된 물량까지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최대 1,700억까지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추정 영업이익은 25% 이상을 본다고 하면은 22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억에서 480억 라인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성장성하고 2차 전지 그 장비 회사들의 어떤 흐름과 밸류를 본다고 감안했을 때 동사의 그 밸류는 영업이익의 한 20배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시가총액이 어제자 기준으로 한 5,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20배까지 활용하면 한 1조 원 정도 근처까지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10만 7,200원 종가가 그랬는데 목표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네, 원준 지속적인 증설을 앞두고 있고요. 전방업체의 상황과 현재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주 동향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는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